지금부터 Q&A를 한번 가져볼 텐데 한번 질문 있으시면 손 들고 한번 질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읽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6학년 정도 되면. 사실은 저도 뭐 책 내용에 그런 게 있고 많은 그 독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랑 인터뷰도 사실 많이 진행을 하면서 어떤 이제 이야기들을 하시냐면 결국에는 그래서 뭐 그 읽기 독립이라는 뭐 표현도 쓰고 아이 스스로 잘 안 읽으니까 읽어주다가 어느 순간 아이 스스로가 읽는 그 타이밍들을 좀 시켜야 되는데 일부 아이들이 그걸 거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엄마랑 같이 하니까 좋고 편하니까. 근데 사실 그건 한계가 있죠. 그건 조금 이제 저학년이나 중학년까지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지만 고학년이 되면서 그렇게 읽어줄 수 있는 책도 한계가 사실은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 스스로가 잘 읽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뒤에 어떤 활동들 뭐 어휘를 챙기다던가 이런 부분만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이제 아이가 그 문법 구문 학습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예 안 돼 있는 상태라고 하면 차라리 그 문장을 해석을 어려워하는 그 문장에서 단어를 일단 체크를 해보시고 차라리 요 부분에 있어서 요거는 요렇게 해석하는 구문이라는 게 있어 정도를 알려주시는 거. 근데 더 이상 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문법을 얘기를 들어가시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 문장을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왜냐면 이제부터는 그렇게라든가 그러니까 문법 구문 공부가 두 가지가 있는 게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귀납적으로. 그러니까 예문을 보고 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구문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이제 한번 이제 경험을 한번 하는 거고. 근데 반대로 지금이면 이제 문법 구문 학습을 이제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 됐죠.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원서 읽기가 이제 시기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6학년이고 이제 조금씩 줄여가는 게 맞죠. 네. 왜냐면 지금 원서를 더 확 읽는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근데 아이가 좀 좋아서 읽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줄이실 때가 맞고, 그렇죠.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까지 원서를 읽을 건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죠. 그러니까 영어 안에서도 이제 조금 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등 대비의 비중을 넓히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수학도 사실 해야 되는 시점이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줄이셔야 되는 게 맞고 지금 2학년 아이는 뭐 계속 좀 많이 읽혀 주시는 게 제일 좋은 거고 4학년 아이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좀 있으니까 병행이 가능하다면 그렇죠? 원서를 가장 이상적인 게 원서를 쭉 읽으면서 어휘라든지 문법 구분을 챙기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일단 제가 이제 보통 학년을 말씀을 드릴 때 학교 학년이랑 영어 학년은 같지 않아요. 일단 그걸 분리해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는 지금 3학년, 뭐 5학년인데 영어 수준이 높을 수도 있고 오히려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아이는 영어 수준이 그 이제 밑에 학년 수준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른 거에 또 비해서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수준을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조금 아이가 볼 수 있는 책과 여러 가지 교재나 이런 부분을 조금 좀 쉬운 거 아이가 느끼기에 이런 걸 좀 골라 주셔가지고 자신감을 좀 회복하는 게 좀 중요해요. 사실은 아이는 누구보다 영어를 잘하고 싶어요 지금. 근데 인정을 못 받고 뭔가 내가 좀 뒤처진 것 같고 밀리는 것 같으니까 회피를 하는 거거든요. 이걸 다시 끄집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아직은 시간이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 아이 눈높이에 좀 같이 와서 아이의 또 좋아하는 주제라던가 그런 수준, 어휘 수준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읽을 수 있는 책, 또 그럴 수 있는 교재부터 천천히 시작을 해주시고 그거는 같이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뭐 수학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나이대의 모든 아이들, 특히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쓰는 거 자체는 죽기보다 싫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그걸 좀 분석해 놓고 보면 그러니까 아이가 싫어하시는 포인트가 일단 쓴다, 수학을 쓴다. 또 하나는 그 자체가 사실 아이가 쉽게 뭔가 못하는 것 같아요. 내용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습관을 좀 같이 좀 써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뭘 어떻게 쓰라는 거지란 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옆에서 같이 쓰고
어느 정도 좀 적응될 때까지는 그런 부분을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거고. 근데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그 문제가 어려운 건지 그 활동 자체를 싫어하는지에 대해 좀 달리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활동 자체가 싫은 거는 그거는 이제 습관을 들여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문제 자체가 어려워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면 사실 그 문제에 대한 이해 내지는 그 교재가 맞는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따져 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가 오히려 한글보다 영어책을 더 좋아하고, 이게 자랑거리 같지만 사실 그게 약간 무서울 수 있는 게, 사실 진짜 미국으로 보내실 거면 모르겠는데 어차피 올라가면 사실 다 깨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리터니 아이들 말씀드렸지만 걔네들이 그나마 중학교까지는 버티다 고등학교 가면 많이 추락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게 티나지 않는 그 한글책, 문해력이 부족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어휘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지금 그거를 지금 바로 잡아주시는 과정에 지금 그 학년에 그렇게 받아주시는 게 맞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실 한글은 빨리 올라옵니다. 빨리 올라오는데 더 문제는 사실 지금 자체는 아이가 나는 왜 영어로 읽으면 더 재밌고 읽을 수 있는데 왜 내가 하기 싫은 걸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의 거부감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글이 좀 올라오면 사실 어느 정도는 빨리 해소가 돼요. 네, 어느 정도까지는 좀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영어를 놓으면 안 되고 비중을 좀 조절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학년별 권장 학습 시간은 저희 이제 교집합 스튜디오 유튜브 채널에도 제가 몇 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물론 이제 아이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사실 저는 수업을 듣는 시간, 그러니까 학교 수업 시간은 공부 시간이라고 하면 안 되고, 학원 같은 경우에도 약간 그 정말 전통적인 수업 방식이 있을 거고 아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있을 거겠죠. 이렇게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수업을 듣는 시간을 빼고 아이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놓고 봤을 때 영어와 관련돼서는 사실 3학년 기준으로 최소 60분 이상, 매일 기준으로 60분 이상,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조금씩 늘려야 돼요. 연에 한 20%씩은 늘려야 돼요. 늘려서 오히려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 됐을 때는 이제 한 100분 이상은 이렇게 좀 돼줘야, 왜 이 시간은 어디서 나온 시간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말씀드린 각 영역과 관련돼서 어휘, 뭐 문법, 리딩 이런 부분, 사실 여기는 리스닝은 조금 들어가 있지만 스피킹이나 이런 거는 빠져 있어요. 그것까지 할 시간이 사실은 없고, 굳이 지금 5, 6학년 아이가 스피킹 위주의 뭔가 학습을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사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봤을 때 그게 최소한으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건 이제 수학도 이제 따라 붙는 거니까 그걸 조금 이제 유동적으로 쓰실 수가 있죠. 지금 시기는 일반적으로 그냥 독서 위주로 가는 게 맞고, 내년부터는 좀 그 무게 중심을 좀 옮겨 오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굳이 4학년인데 그러니까 책을 좀 읽고 하는 환경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사실. 네, 이제 올 연말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한 중간에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학원을 보내셨다는 거는 책을 읽다 하더라도 독후 활동을 분명히 할 텐데 그걸 잘 따라오고 있는지 정도를 좀 보고, 왜냐면 지금 어찌됐든 책을 읽는 것과 독해 문제집을 보는 거는 사실 그래도 같지는 않거든요. 그냥 긴 글을 읽고 그 호흡으로 간다는 것 자체는. 근데 지금 굳이 뭐 이렇게 올인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그만두셔야 돼요. 지금 그 회화 중심으로 하고 있을 시간이 전혀 아니에요. 왜냐면 그러니까 영어도 영역들이 있지만 사실 이 회화라는 게 어쨌든 많이 듣고 말하고 하면 늘기는 하겠죠. 그리고 어쨌든 본인은 외국인을 만나서 뭔가 얘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지만, 사실 모든 중고등 수능까지의 과정,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영어도 사실 리딩이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단계에서 회화한다고 해봐야 말하는 수준이 되게 얕은 수준일 거밖에 없어요. 리딩을 많이 하는 애가 나중에 오히려 그런 컨버세이션이나 스피킹도 훨씬 더 잘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리딩과 지금 리딩으로 전환을 빨리 해야 돼요. 리딩하고 문법 구문은 쓰기 중심으로 이걸로 빨리 전환을 하셔야 돼요.
보통의 경우에는 5학년 정도 때 그때 뭔가 내가 이제 내 생각을 뭔가 정리해서 쓸 수 있게끔 머리도 이제 연글죠. 너무 저학년들은 사실 자기 생각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기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보통 추천을 하는 게 5학년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많이 읽고 플러스 문법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쓰기랑 연계해서 좀 정확하게 써보는 연습들, 그 다음에 관련해가지고 어떤 생각들을 뭐 정리해보고 활동하는 것들 5학년부터 시작을 해도 뭐 시기적으로는 충분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절대 문법 학습, 구문 학습을 하기 전에는 첨삭하시면 안 돼요. 라이팅은 절대 첨삭하시면 안 돼요. 두 가지인 게 첫째는 첨삭이 쉽지가 않죠. 이거 뭐 선생님한테 맡겨야 첨삭을 하는 건데 또 하나는 첨삭을 하는 순간 얘는 안 쓰게 돼요. 그러니까 빨간 펜은 절대 안 된다. 아니, 항상 거기를 버스 스탑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항상. 그러니까 아이는 사실은 우리도 경험한 게 수학 문제를 접하면 일단 쓰잖아요. 막 풀려고 하면 아니야 이거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자. 다 아는 거여도 항상 스탑을 여기서 걸어주면 만약 틀렸어. 왜 틀렸을까? 다시 풀어봐 라고 하면 이거보다 다시 읽어봐. 항상 여기에 뭔가를 머물게끔 진행을 하고 그러다 보면 분명히 이것 때문에 틀린 것들이 나오거든요. 항상 그걸 짚어주고 하면 어느 정도 습관이 좀 들기 시작을 해요. 거기 보고 또 하나는 이제 거기 빨간색이나 저는 이제 아이들 지도를 할 때는 일치 불일치는 무조건 빨간색으로 이렇게 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모양도 바꿔서 얘기를 해요. 일치는 동그라미, 불일치는 이렇게 V표를 해라. 조금 한 1, 2주만 습관을 들이면 이제는 그렇게 보게 돼요. 습관적으로 한 번씩.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버스 정류장을 하나 보고 좀 거쳐서 가게끔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방법이면 네, 고쳐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법을 왜 해야 되느냐의 목적성인데 원래 문법이라는 거는 1차적으로는 문장을 잘 해석하기 위해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나 수업을 고르실 때 너무 어법 문제는 있겠죠, 당연히. 확인은 해야 되니까. 근데 너무 지나치게 그런 위주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문이 많은 게 좋고 더 좋은 거는 그 문법 내용을 쓰게끔 만드는, 문장을 만들어 쓰게끔 만드는 교재를 선택을 해서 그 방향으로. 그래서 문법을 했네? 그러면 관련돼서 해석 잘했네? 이거 좀 쓸 수 있는가? 이거를 보셔야지 어법 문제를 갖고 평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국어를 내신 전문학원을 뭐 지금부터 뭐 서둘러서 보내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지금 이제 딱 드는 생각은 영어 수학은 좀 여유가 있으신 느낌인데 국어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제 생각에는 학원은 선택이고요. 학원을 꼭 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사실 하지는 않아요. 다만 좋은 문제들이 사실 많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6학년 정도가 되면 이제 책 읽는 걸 조금 넘어서서 독해 문제집을 굳이 학원까지 말대로 뭐 독서 논술 쪽으로 좀 뭔가 욕심을 갖고 해보겠다라고 하는 건 모르겠는데 내신 대비라면은 굳이 그렇게 생각보다는 좋은 교재 해가지고 그냥 꾸준히 풀려주시는 것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